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음식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을 거르기만 해도 머리가 멍해지고 손이 떨리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더 나아가 한 달이라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는 그런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따라가 볼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서바이벌 드라마처럼요. 첫 번째 장면, 배고픔의 시작. 이야기는 마지막 식사가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먹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보통 식사 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몸은 슬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메시지예요. 더 이상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몸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에는 비상용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바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입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된 형태로 저장된 거예요. 마치 비상금처럼 간과 근육에 쌓아둔 겁니다. 첫날 밤을 넘기고 아침이 오면 몸은 이 글리코겐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크게 문제없이 버틸 수 있어요. 물론 배는 고프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날도 비슷합니다. 여전히 글리코겐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더 멍해지고요. 기분이 예민해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려는 거죠. 두 번째 장면, 몸의 비상 모드. 그리고 사흘째가 되면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글리코겐이 거의 바닥난 거예요. 이제 몸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때 몸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뱃살이니 팔뚝살이니 하며 미워하던 그 지방이 갑자기 생명줄이 됩니다. 지방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 저장고예요. 같은 무게의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케톤은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들이 쓸 수 있는 대체 연료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키토 다이어트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시점부터 배고픔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배가 너무 고팠는데요. 사흘째부터는 그 고통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케톤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지금은 버틸 수 있다고요. 실제로 많은 단식 경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초반이 가장 힘들고 나중에는 오히려 편해진다고요.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몸이 편한 게 아니라 감각이 둔해진 거거든요. 일주일쯤 지나면 몸의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모든 시스템을 저전력 모드로 전환한 거예요.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요. 움직임도 느려지고 말도 적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생존을 위해 내린 자동 결정입니다. 세 번째 장면, 한계를 향해. 그렇다면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는 전제하에 사람이 약 2주에서 3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반대로 마른 사람은 더 빨리 위험해지고요. 나이와 건강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3주라는 시간이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의료 감독하에 진행된 단식 실험에서 40일 넘게 버틴 사례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했을 때도 비슷한 기간 동안 생존했죠.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철저한 의료 관리가 있었거나 강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2주쯤 지나면 몸은 지방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나 호르몬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백질 덩어리니까요. 이 과정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팔다리 근육부터 분해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기도 어렵고요.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계속되면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심장이 약해지면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가 올 수 있어요. 면역 체계도 무너집니다. 백혈구를 만드는 재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감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보통 감기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몸이 폐렴 하나에 무너지는 거죠. 네 번째 장면, 정신의 흔들림. 그런데 신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와요. 초반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도였다며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요.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없는 것이 보이는 거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면 뇌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오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물질을 만드는데도 영양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다섯 번째 장면, 돌아올 수 없는 선. 그렇다면 정말로 끝은 언제 올까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건 심장 부정맥이에요.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은 감염입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감염이 오면 폐혈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면서 장기들이 하나둘 기능을 멈춥니다. 세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심하면 뇌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이 시기를 넘기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해도 위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피딩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몸에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특히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혈액 속 인과 칼륨이 세포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어서요.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에게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음식을 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음이나 죽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정상 식사로 돌아가야 해요. 회복 기간도 굶은 기간만큼이나 길고 힘듭니다. 여섯 번째 장면, 숫자 너머의 이야기.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며칠이냐고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2주에서 3주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40일에서 60일까지도 기록이 있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2주를 버텼다고 해서 몸이 멀쩡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근육은 많이 손실되었고요. 면역 체계는 무너졌고요. 장기들도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손상은 평생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존 가능 일수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이 복잡한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보통 밥을 그냥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요. 맛있으니까 먹고요. 습관이니까 먹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일곱 번째 장면, 일상 속 기적.
아침에 눈을 뜨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이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수백만 년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늘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지방을 저장하고요. 에너지를 아끼고요. 피상시에는 자기 자신까지 분해하면서 버티도록.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원래 설계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몸은 매일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을 때 가장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면역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요. 근육이 유지되고요. 뇌가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평생 꿈꿔온 세상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게 되죠. 밥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됐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요. 마지막 장면 작은 깨달음.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지만 동시에 연약합니다. 며칠만 굶어도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요. 목마르면 마시고요. 피곤하면 쉬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게 굶고요. 일에 치여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단 며칠만 굶어도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밥 한 공기가 지금 이 순간 내 간의 글리코겐을 채워주고 있다는 걸요. 이 반찬 한 점이 내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재료가 된다는 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하지만요. 동시에 매일매일의 돌봄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